쓸모없는 노인. 70대쯤 되면 사회는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볼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며 맞는 말이다. 어딜 가도 언제나 노인이 있을 자리는 없다. 서서히 쓸모의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다.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타인이 노인이 되어가는 우리를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삶이 바로 노인의 삶일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들의 시간에 대한 수능인 것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쓸모 있다. 그 쓸모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도 사회나 국가일 것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사회에, 국가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며 교육받으면서 자라왔다. 스펙이란 단어는 본래 상품의 성능과 사양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던 단어지만 어느샌가 그 쓰임새로 인간의 쓸모를 정하기 시작했고, 돈은 안 되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일과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은 가치가 없고 쓸모없다며 무시를 하기 시작했으며, 돈이나 밥이 되는 쓸모 있는 일에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취미를 즐길 때도 왜 그런 쓸데없는 것을 하면서 에너지, 시간을 낭비해? 연애할 때도, 사람 사이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린 면접관이 되어 이 사람이 내게 쓸모가 있는지 판단한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증, 중독 현상 등은 결국 인간의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면 무용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이때 무용한 것이란 지금 당장 써먹을 데가 없는 쓸모없음, 세상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내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무용에 대해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달리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 분위기라 다들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다가 문득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런 삶이 지속 가능할까? 우리네 현실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잎만 무성한 나무를 두고 감론을 박합니다. 목재로 쓸 수 없으니 베어버리자는 무용론가, 잎이 무성한 여름에는 그늘을 주어 좋다는 유용론이 맞선 형국입니다. 세상 일을 소화적인 작은 범위로 보게 되면 아집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집이 굳으면 상대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 비난과 공격의 대상입니다. 배려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역지사지보다 한층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자성어가 바로 무용지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쓸모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으로 양분되는 것은 아집이 다른 한쪽의 사고를 막아버린 탓입니다. 이를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패러다임이라고도 하여 날고자 하면서도 한쪽 날개를 접어버린 격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의 인식체계는 어쩌면 대단히 허술하기 때문에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프레임과 패러다임의 차이를 수천 년 전에 장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에 쓸모있는 것. 즉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것이라도 세상 만물은 모두 각자의 쓰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핏 들으면 궤변의 다름 아닌 억지 같지만 다만 제자리에 있지 못한 것에 의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의 몽둥이는 공격용이지만 모기 한 마리 잡는 데는 나약한 모기채가 더 요긴합니다. 하루 1000길을 달리는 천리마도 골목길을 가는 데는 지만 못합니다. 쓰임이 모두 다른 까닭일 뿐이지 개개의 용도는 대단히 유용한 것입니다. 즉 쓸모없는 것에 쓸모있는 것으로 쓰임 용도가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무용지용에 대한 아래 고사를 보면 완벽한 해답이 보입니다. 세상의 틀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다. 해자와 장자의 담론입니다. 당신의 말은 아무데도 소용이 닿지 않는 것뿐이요. 쓸모없는 것을 아는 자라야 무엇이 참으로 쓸모 있는지 말할 수 있소. 광야가 아무리 넓어도 그곳을 걷는 자에게는 두 발 둘 곳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고 발 둘 곳만 남기고 주위를 1000길 낭떠러지로 파버린다면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겠소? 그건 안 되지요. 그렇소. 주변에 쓸모없는 땅이 있기에 발 둘 땅이 쓸모 있게 되는 것이오. 잎만 무성한 나무를 나무꾼이 쓸모가 없다고 해서 자르지 않는 것을 보고 장자가 제자에게 말했다. 그 아래 그늘을 논일면 좋지 않겠느냐. 저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 수명을 다한다. 장자의 말은 참으로 경고에 가깝다. 발 둘 곳만 남기고 주위를 1000길 낭떠러지로 파버린다면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겠소? 자기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 딛고 있는 두 발 외를 1000길 낭떠러지로 파듯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잘 나본들 무슨 소용이며, 천만금을 가져본들 제 혼자이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쓸모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지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성급기일 뿐이다.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속담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니 당신의 잣대로 만물의 쓰임을 멋대로 재단하지 마라. 만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쓰임이 훨씬 오묘하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 아집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가치와 쓸모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미워하는 자가 있는가? 나보다 못하다고 깔보는 자가 있는가? 쓸모없는 자라고 업신여기는 자가 있는가? 교만하고 무례하다고 여기는 자가 있는가? 무능한 책임자라고 폄하하는 자가 있는가? 그들도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것이다. 무용이 아닌 지용일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면 말이다. 쓸모에 형이상하게 사로잡혀 스스로를 폐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신을 쓸모없게 만드는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처럼 쓸모없다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안깁니다.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 폭수적이고 다양하다고 말입니다. 개똥도 약에 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쓸모 있어지는 문맥을 찾거나 만들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신의 삶을 긍정해야 합니다. 노인이 되어 그 흔한 쓸모가 없어지더라도 멘탈이 중요하다. 언젠가 누구에겐가 좋은 기억의 쓸모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쓸모라는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장자의 가르침인 것이다. 장자는 꿈속에서 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꾼 나일까? 아니면 내가 되는 꿈을 꾸는 나비일까? 라고 하였다. 세상이 다하는 날, 세상은 내 쓸모를 자연스럽게 걷어가는 것이 세상의 순리라 생각하자.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